오늘의 빅히트는 아침 7시 반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뉴스공장 출연 인터뷰였죠. 어저께 그렇게 저희랑 인터뷰 한번 하시자고 그러면서 예상 질문까지 다 불러드렸는데 그 중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한 절반 이상을 오늘 진짜로 유공해서 이재명 대표가 털어줬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권성동이 또 오늘 교섭단체 연설을 했죠. 네. 사상 최고의 코미디였습니다. 최악이야 진짜. 네. 거짓말만 해. 세상에 권성동이 나와서 처음에 얘기하는 얘기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물론 존경 안 하는 거 알죠? 여기서부터 불하죠. 열면서부터 불어야 아주 그냥. 이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보다 더 큰 거짓말이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이랍니다. 이제 극우 내란 정당이에요. 정당 아닙니까? 극우 이제? 정당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 왔답니다, 지들이. 민주화를 망쳐온 게 그쪽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막 웃으면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잖아. 엊그제 내란을 일으킨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전자이고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대요. 미치겠다. 네. 그래서 지금의 작금의 사태는 다 그냥 민주당도 아니야. 이재명의 민주당이 해왔다는 거. 얘들은 이재명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매번 이재명 하니까 너희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그렇게 대단해? 라고 오히려 그쪽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니들이 보면- 하도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쪽 대선 후보는 쟤네들이 정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이 제일 무섭고 제일 싫어요. 이러고 막 얘기를 하면서 되려 자기 지지층들한테 이재명을 소개하고 자빠졌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래서 요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어보실 필요도 없지만 요거를 갖고 이제 또 오후에 얼마나 또 지네들가 비교를 해가면서 어저께 이재명의 그 연설이 품격 높았다고는 평이 쫙 깔렸잖아. 지금 권성동 얼마나 비교되겠어요. 이뻐 보이려고 아주 비비를 아주 떡으로 되게 쳐바르고 나왔더만. 저기 분장사 바꾸세요. 어우, 깜짝이야. 분장사 바꾸세요. 어우. 왜냐면 이거 조명을 생각을 안 아니, 하고. 뒤에 배경도 뻘겋고, 입술도 뻘겋고, 넥타이도 넥타이도 뻘건데 이게 뭐야? 얼굴만 달걀귀신처럼 허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보통 남자들 얼굴이 저렇게 밝은 걸 안 쓰는데 왜그 안티지 안티. 숨어있는 안티인 거지. 죄송해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데 분장사 바꾸지 마세요. 네. 아무튼 저쪽 애들은 정말 코디도 이상해요. 근데 아무튼 뭐 어제 사실 이재명 대표 그 연설할 때 코디도 최고였어요. 너무 멋있게 잘 입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비교되는 연설이 있는데 여기에 뭐랄까 사전에 좀 김을 뺀달까 초를 친다는 차원에서 7시 반에 미리 뉴경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셨으면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 인터뷰라 동접자가 얼마 안 되더만 39만 밖에 안 되대요. 밖이라니요. 네, 동접자가 39만 밖에 안 되기 무슨 때문에 소리예요, 지금. 아마 녹화까지 보시는 분을 생각하면 좋게 5, 200만 원 600만? 가겠죠. 5, 아니 5, 600만은 나와야지. 네,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1000만 나와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유상공주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써주셔가지고 이 말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권성동 심해 물고기 닮음. 제가 근데 차마 물고기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했는데 물고기야 미안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약간 아귀과의 인면허 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뭉그러지는. 튀어나오는. 저 100% 닮은 물고기랑 같이 사진 나온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그 사진은 오래전부터 돌았죠? 네. 아무튼, 권성동 물고기 조만간 오늘의 짤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셨는데요. 그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의 그 얘기들, 그 당시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그걸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데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반성? 반성 내지는 전환점 그게 뭐 계기가 됐었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여러 얘기보다도 저는 이번 그 계엄 당일날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너무 그 장난스럽고 재밌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거는 야, 나 진짜 내가 계엄이라 빨리 국회를 나가야 되는데 집 앞에 혹시 집 밖에 계엄 혹시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까봐 여보 당신이 먼저 좀 나가봐. 난 너무 인간적인 거야. 왜냐면 부인이 잡혀서 먼저 없는 게 확인이 되면 뒷문으로 도망갈 수가 있잖아.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 그렇게 잡혀버리면은 어떤 이제 성명도 발표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잡혀갔는지에 대해서 기록도 남길 수 없으니까 그러셨는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그냥 처음에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나도 만약 그런 상황이면 내 남편부터 먼저 나가보라고 할 것 같긴 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왜 사모님이 울면서 운전을 했을까? 뭐죠? 서러워서. 서러워서. 내가 이런지까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국회까지 가는데 하도 운전을 험하게 막 과속을 해가지고 빨리 자기가 도착했죠. 자기가 빨리 너무 도착했는데 빨리 도착했어. 도착했는데 딱 보니까 아직 경찰관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문 안 하는 것 같아서 막 일반 시민인 척 얼굴을 가리고 가다가 담을 뛰어넘었는데 어떻게 넘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 게 돌아왔으니까 이게 다행히 이게 끝났으니까 그런 거지만 만일 그때 진짜 똘똘한 계엄군이 미리 와서 국회를 봉쇄를 하고 주요 삼역들을 체포를 했었다고 하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 이게 모골이 섬찟한 거예요. 근데 진짜 내란 세력들, 윤석열을 비롯해서 내란 세력들은 나라에 대한 생각이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1도 없구나를 또 한 번 느끼는. 왜냐하면 계속 총수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했으면 그러니까 정말 우연히 겹쳐가지고 얘네들이 오래전부터 계획해 온 게 실패를 한 거잖아요. 총수는 이제 살살 당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총수하고 이 작가한테 빨리 국회로 모이라고 방송해줘야 된다. 그게 총수 입장에서 나 지금 살살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이 양반이 뭔 얘기야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생방을 아무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생방을 키면서 계속 국회로 모여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그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내가 생방을 하고 있어야 혹시라도 체포됐을 때 그렇지. 내가 잡혀간 거 알 거 아니냐. 그렇죠. 쥐도새도 모르게 달려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 실종됐다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못 찾았을 거예요. 아니면 도망갔다고 표현을 하겠지. 북으로 제일 갔다 먼저. 모르겠지. 제일 먼저 도망갔다. 국민은 1도 관심 없고 다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프레임으로 했겠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얘기죠. 광주 방송하던 사람들처럼 알려야 된다는 심경에서 절박하게 방송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방송이 계엄을 막은 최고의 어떤 그 히든 카드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맞아. 이 방송을 듣고 시민들이 그 호응해갖고 여의도에 나가서 국회를 못 지켰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방송을 했을 때 고민정이 한다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고민정 방송은 일단 우리가 하는지를 몰라. 아니 하는지도 모르겠고 했나? 누가 한다고 한들 그만큼 시민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오겠어. 가지고 용기를 갖고 올 수 있었겠냐는 거죠. 와주신 시민들도 감사하지만 그 방송을 할 용기를 가지고 또 그러한 결단력을 가지고 그 방송을 해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도 총수가 했어요. 그러니까 쿨하더라고. 비주류인데요, 뭐. 비주류라서 그런 거죠.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래 그랬다고. 원래 그랬던 거죠. 지금의 위치까지 오는데 이재명 빚 없이 20년이 걸렸다고 인터뷰 중간에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빚 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선 패배는 본인이 제일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당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다양성이 본질이다, 생명이다. 그 내부 비판을 인정하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했습니다. 뭐 공격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양한 목소리고 다양한 의견이다. 나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식으로 여기저기다 다 손 벌리고 또 자기가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셨어요. 그 사람을 지지하면 그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재명을 지시하면 이재명이 생각하고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지해 줘야지 이게 이재명인 거지. 어떻게 국진당 논리를 내란 공범들하고 같은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기는 이재명을 돕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정말 미친 새끼들이에요, 진짜로. 지금 있는 수박들은. 여기에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우쿨이겠다, 변했다, 뭐 이런 얘기에 관해서는 원래 나는 이랬다는 거죠. 늘 실용주의다. 실용주의고 원래 소득주도 성장 얘기했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본인은 철저하게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우클이 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클이라고 하는 게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센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정치의 센터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클릭이고 어떻게 하면 좌클릭이 되냐고. 괜찮습니다. 극중입니다. 자기가 극중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이렇게 자로 딱 재가지고 자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진보적이면 좌클릭, 우클릭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죠. 이쪽이 이렇게 가버리면 지는 어디 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안철수 말은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거예요. 어찌 됐거나 계엄회자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시는 길에 그 담벼락을 다시 봤는데 그 담벼락에서 계속해서 밤을 새는 이 젊은이들을 보고 보좌관들 통해서 텐트를 쳐줘라, 지원할 수 있는 거 지원해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런 게 미담 아니야? 숨어있는 미담도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게, 물론 다른 내용도 다 품격을 엿볼 수 있는 얘기들이었고, 비전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서 너무 좋았고,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총수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좀, 혼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냐라고 하니까, 그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어차피 국회를 못 나가니까, 이렇게 밤에 이렇게 탄핵 표결되기 전에 가보면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으려고 쇠창살을 이렇게 껴안고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표결이 되고 나서, 이제 시민들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을 또 오색이라고 어제 저희가 오색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경광 그 응원봉이요. 응원봉의 색깔들. 그래서 저는 기세혁명.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은 정치인이 제일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저는 자기연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불쌍해서 내가 개고생했는데 이러고 우는 정치인은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자식한테 내가 더 힘들어! 잠깐만, 이거 누가 어디서? 아빠, 나 군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들어! 이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너는 군대 가서 코로나라 그래갖고 6개월 동안 내무반에만 있었잖아. 응? 나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매일 아들한테 방송했고. 할 소리입니까 그게? 군대 간 아들한테 얘 잘나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그 극적인 순간에 시민들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이 사람은 진짜 우리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간절히 했습니다. 예. 이런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나라, 이런 대통령이 펼쳐가는 정치와 어떤 행정이 이 무슨 맛일까? 왜냐면 사실은 조금씩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성남이나 경기도에서 조금씩 맛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치. 우리 말로만 들어서 겁나 맛있다고.
우리 그 전설의 앙버터빵 같은 거야. 먹은 사람만 먹어본 그 맛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약간 맛본 게 뭐냐면 민주당을 당원들의 정당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500만만 아는 맛이잖아. 저기 응? 우리라고 하셨는데 당원이세요? 그 심정적 당원이죠. 저기 당원이세요? 심정적 당원입니다. 저는 권리당원이거든요. 예, 아무튼 저는 맛 보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그 워낙에 이제 어떤 당의 소속을 싫어하고 네, 그 자유주의적인 사람이라서 가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또 나중에 그 공개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후원금을 제가 따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 잘하셨습니다. 아니, 맞아요. 세금 처리 하셔야죠. 그리고 그 이분이 정말 우리 방송을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여러 포인트가 있었어요. 전 동막골 그 관련해갖고 멋좀 제가 늘 매겨야지. 하는 얘기잖아요. 그 멋좀 천장님한테 매겨야지. 도대체 이러한 영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동무 그랬을 때 천장님 그건 뭐를 좀 매겨야지 뭐. 요거 이제 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실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세호가.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예, 리스트 뽑아가지고 굳이 굿즈를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네. 그냥 현찰로 보낼 수도 있지만 페이백은 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성 어린 선물을 우리 그렇죠. 애청자들한테 나눠드리고 있는 거죠. 늘 수요 없는 공급을 하시죠. 왜 수요가 없어? 네. 그거 다 아이템이고 나중에 다 레어템인데. 아무튼 이러한 얘기들을 정말 그 무겁지 않게 정치 얘기가 아닌 또는 내란에 관련된 지금의 그 약간 암묵하고 불안한 현실에 맞지 않은 정말 재밌는 토크로 풀어나가 주셨어요. 아, 북극 항로도. 경제 관련된 부분 안에서 저희가 외교 경제 관련된 부분 안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송작가 TV하고 궤를 같이 한다는 게 어저께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러시아, 북한과 협력해서 중국을 포위하고자 하는 게 미국의 목표인데 동북아 전력인데 그 역할을 우리가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어저께 우리가 방송에서 그렇게 강조하던 거 아닙니까? 네, 북극 항로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중국 얘기는 우리가 AI 반도체로 뚫으면 되고요. 러시아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 송 작가가 지난 5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북극 항로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알고 계시더라는 거지. 역시 천재는 천재끼리 통하는 거예요. 연락이라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 뭔가. 뭐 심정적으로 내가 얘기했잖아.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 중에 우리 방송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건네 들었다니까. 그래서 정말 언제 한번 꼭 나와주시면 아이유하고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스케줄이 잡혀도 저는 이재명 대표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야. 저희가 뭐 숫자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어떤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진솔하게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서 정치 경제 이런 얘기 말고 진짜 휴먼 토크로 인간 토크로 이재명 대표를 알고 싶다. 라는 마음을 더더욱 갖게 하는 막 매력이 뿜뿜뿜 뿜어나는 1시간 반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그러게요. 빠져서 듣게 되더라고요. 예. 정말 이재명 대표하고 인터뷰를 한다면 제가 정말 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경청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조금 봤습니다. 네. 자, 그런 날이 꼭 오길 바랐네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요거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인터뷰 때문에 권성동은 뭐를 해도 아무 데서도 안 써줄 가능성이 높다. 아니에요. 이런 제목이 나온다니까, 자꾸. 아니 뭐 이런 걸 누가 국정이기 보겠어요. 유발자는 이재명 네. 민주당이다. 이거 지네들끼리 돌려본다고 해봐야 조회수 안 나옵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조회수가 너무 아니라 좀 답답한 게 맨날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뉴스만 내보내잖아요. 기레기들이. 그래서 이것만 보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무슨 뿔 달린 악마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도 저는 진짜 온 국민이 전 세계인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물론 오늘 아침 그 뉴스공장 인터뷰는 아마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신 특파원들은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기레기들도 다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보고 듣고 있으면은 진짜 반성해야 돼. 물론
반성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서 뭐 이러한 기사를 보고, 그러면 권성동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그 권성동 인터뷰를, 뭐 유튜버에서 뭐를 중계로 보는 숫자를 나중에 내일 비교해보면 나옵니다. 아니, 비교가 아니라 이 말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팩트 체크 해주는 채널이 아마 MBC나 JTBC에서 할 겁니다, 오늘 아마.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는 국힘당 의원 누구하고도 얘기할 의향이 있는데 자기 전화를 안 받는 데잖아요. 왜 전화를 안 받아? 전화 받아. 아니, 받아서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커피도 한잔 해. 면전에서 뭐, 카드값 토해내! 뭐 어쩌고 큰 소리 치다가. 법인카드값 토해주세요. 재판부터 봐주세요. 지금 재판 때문에 일주일 2, 3일을 법원에 가고 계셔. 그래서 이름까지 불러줘요. 아니, 뭐, 무슨 의원, 할 얘기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해요. 이름 더 빨리 연설 끝났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윤석열 한동훈 뿐만 아니라, 국짐의 어떠한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독대로 뭘 해보겠다라고 덤벼드는 사람이 없어요. 권성동, 권영세, 뭐, 나경원,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1대1로 공개 토론을 한번 하자라고 제안을 해봐요. 싫어요. 홍준표, 유시민 작가한테 개 털리는 거 봤지? 네? 싫어요. 제가요? 제가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나요? 가서 제가 털릴 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범죄자 프레임 세워놓고, 범죄자 만나면 안 돼 그러면서, 지금 실제로 구속돼 있는 사람들 만나갖고, 거기 가갖고 어록이나 받아갖고 와서 뿌리고, 범죄자를 만나러 가고 있어, 아주. 범죄자 어록을 뿌리고 있어요. 이거는 법에 안 걸리나? 아무튼, 품격의 차이가 이거 너무 난다. 도대체 언제나 저쪽에서는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 내지는, 없어. 국짐의 없어? 책임자 내지는 차기 대권 주자가 선정될 수 있을까? 없어. 이러니까 김문수가 대놓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제가 매번 느끼지만 어떻게 저쪽에 나오는 애들은 다 하나같이 모질이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모질이가 아니면 저쪽 당에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김문수가 사실상의 그 단독 후보처럼 압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1위가 김문수 저쪽 진영 얘기입니다. 40%고 2위가 유승민 11%예요. 왜 이렇게 됐나라고 보니까 명 안 묻은 애들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창원지검 안에 있는 캐비넷이 너무 두려운 거야. 그렇지. 명태균이 자기 특검에다라고 막 나서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오세훈이 너 지금 까불 수 있을 때 까불어봐. 너를 제일 많이 태균이가 두들 거야. 너를 제일 먼저 노리고 있대. 우리가 그것만 까지면 너 아주 대놓고 밟을 거야. 멍석말이 할 거야. 어차피 오늘 길게 나온 참에 우리가 한 두어 번 김경수를 까줬으니까 네. 이번에는 살아있는지도 몰랐는데 생전 신고하고 있는 이낙연도 좀 까고 가겠습니다. 튀어나왔어요? 겁대가리 없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는. 네. 왜냐면 경수 하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야, 지금. 아니지. 하청을 줘놨는데 경수가 물른 거지. 그래서 낙연이가 내가 시범조로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한마디 꺼내놓은 거예요. 이 백수도 아니고 이 새당 그 뭐야? 새민주당? 새미래민주당. 새미당. 새로운 미래당 아니에요? 뭐라, 새미래민주당. 새미래민주당이래요. 그래서 이름을 또 그냥 바꿨어요? 새미당인데 아니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광주에서 열린 무슨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 토론의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아저씨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할아버지 야 이 새끼야 너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 경선을 불복하고 나가갖고 민주당의 어떤 독주를 맡겠다고 호남에 출마해가지고 15%. 심지어 15%도 못단 놈이잖아 개인적으로 비례는 둘째로 치고 그런 놈이 왜 광주 너 대관료는 내고 다니는 거니? 물어보고 싶어요. 네가 지금 남의 밥상에 배나라 사과나라 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앞으로 새 미래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7공화국을 위해서 내가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고 주둥이를 하세요. 털으라고 열심히 해보세요. 뭐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관심을 누가 주는지 모르겠네. 꼭 나와갖고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예, 졸라게 돈으로 한번 5억 일단 날리시고. 선거 비용으로 공탁금 5억 날린 후에 선거 비용 들어간 거 다 날렸으면 좋겠다. 네. 원룸 다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 뭐 대선 후보로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했어요? 우리가 무슨 경선하고 있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아직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차기 대선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도 안 돼. 물론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막강하긴 하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고심하고 있어요. 너무 상대가 없어가지고 전당대회가 흥행이 안 될까봐.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정견 정책도 주고받고 흥행도 이끌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수박 하나 밀어 넣어놓고 그 수박을 갖다가 마치 지가 조종해갖고 대선 후보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또는 민주당에 남아있는 잔당들이 일어나갖고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대선에 관련된 어떤 조직이라든지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처럼 왜 설레발을 치냐고. 그러면 자기한테 뭐가 올 거라고 생각하나? 자기한테 기회가 있을까봐? 시대 정신이야 자기가? 자기가 돌아갈까봐? 당대당 통합해줄까봐? 니네 한 명도 없잖아. 아니 그리고 송민이도 나갔잖아. 아 맞네. 아니 아무것도 안 가진 당이 뭔 당대당 통합을 해? 정민이라도 데리고 하든가.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참 문제는 이런 것들을 써주면서 민주당이 내분에 들어갔다. 이재명의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누가 그러냐고 누가. 이낙연 민주당 아니라고. 이낙연은 민주당이 아니야. 얘가 뭔 소리를 하든 민주당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 아유 웃기다. 지금 뭐 한간에 도는 찌라시로는 김경수와 고민정이 김건희를 따로 만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김문수가 이명박을 만났는데 이명박이 김건희하고 친하더라 뭐 이런 것까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김건희는 모든 사람들하고 걸리기만 하면 친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만 닿으면 친한 척을 해요. 그리고 만나오고 나면 그 오빠 나한테 완전 빠졌다고 이러고 착각을 하면서 하는 도끼병 환자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설치고 있는 외부에서 설치고 있는 또는 내부에 한 줌도 안 되는 수박들의 이따위 도발이 아무리 언론이 크게 써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내에서 동조하는 세력들이 전무하잖아요. 고민정 혼자 떠들지.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 지금 고민정 손잡고 같이 하자는 사람 하나라도 나선 걸 보셨냐고. 그 뭐 예를 들면 고민정이 왜 됐냐 그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단수 공천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경선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경선 안 했잖아. 근데 왜 해줬겠어? 이재명 대표도 해주고 싶어서 해줬겠습니까? 해준 거예요. 난 내 생각엔 그래. 저쪽 애들이 뭐 여러 가지로 끝까지 왜냐면 경선해봐. 경선하면 고민이 떨어지거든? 딜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당 그러면 내외적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더 이재명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래야 되는데 이것들은 잘하기는 진짜... 잘했어요. 잘하기는 아휴. 그동안 한 1년 반 넘게 잠잠하다 싶었지. 근데 또 오빠들이 전화 오기 시작하니까 고민정이 또 들쑤시고 일어났는데 그때보다 반응이 더 살벌한 거야. 더 차가운 거야.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은 가만히 있잖아. 조용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고민정이 떠들어봐야 자기 손해라는 거를 깨닫고 나면 이제 들어온 수박이나 원래 박혀있는 수박의 단전 세력들도 더 이상 고민정 현역 의원 하나를 믿고는
뭔가를 도모하기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경선이 됐든 뭐 추대가 됐든 뭐가 됐든 당내에 있는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세력을 인정을 받고 뜰 거 아닙니까? 당장의 당원들도 지지 안 하는데 어떻게 당원도 지지 안 하는데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이 당원한테 뽑혀 있는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그 지랄을 하겠냐고요. 근데도 수박 원툴이야 진짜. 수박주의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수박은 수박인데 아니 가끔 가다가 좀 얼굴을 바꿔주고 나와야 되는데 맨날 그 수박이 그 수박이에요. 이것들도 씨 없는 수박이었나 봐. 종자가 맨날 보던 그 수박들이라니까. 그래서 뭐 조응천이 됐든 뭐가 됐든 앞으로 어떤 수박들이 추가로 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을 흔드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